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도 20에서 22도에 머물러 시원했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그쳤다가 내일 밤부터 시작돼 모레까지 20에서 60mm의 가량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물결이 최고 6m까지 일어 운항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형산강 퇴적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가 조사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시료를 제출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직원들은 보트를 타고 서만대교 인근 등 6개 지점에서 퇴적물 시료를 제출해 3주 뒤쯤 분석 결과를 포항시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수산과학원 간의 조사에서 수은 등 중금속 오염도가 큰 차이를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포항시는 이번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형산강 수질 오염 대책 마련과 생태계 복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주택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당초 8.5%에서 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의 지역은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12% 이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포항시 용흥 4구역과 학잠 1구역, 구미 원평 1지구 등 도내 5개 지역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주택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간에 걸친 폭염으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해 고랭지 배추와 시금치 등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 따르면 고랭지 배추 상품 한 포기의 평균 소매가는 6,258원으로 지난달보다 90%나 올랐고 작년보다는 2배 이상 비쌌습니다. 시금치도 상품 1kg이 20,097원으로 한 달 새 3.1배 뛰었고 계속된 폭염으로 아직 수요가 많은 수박도 폭염 피해로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한 달 전보다 68% 올랐습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오늘 포항 중강당에서 신비전 선포식 겸 안전로봇 사업단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연구원은 오늘 2020년까지 연구인력 100명, 사업 예산 300억 원을 목표로 해양과 첨단 생산, 국민안전 등 3대 분야를 특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로봇 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오는 2022년까지 710억 원이 투입되는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를 200여 명의 연구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포항지능로봇연구소로 출범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지난 2012년 국가연구기관으로 승격한 뒤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로봇 전문 연구기관으로 2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바다에서 다양한 해양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000톤급 시험평가선 신규 건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은 오늘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실제 해역 해양기술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최종 보고회에서 발표됐으며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에 국비 26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기술시험원을 건립하는 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논의된 2개의 사업이 함께 진행되면 533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늘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에서 주요 상을 휩쓸었습니다. 포스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소속업체인 라온닉스가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홍합 접착 단백질 기반 생체 접착제 생산업체인 네이처글루텍의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또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장영균 사무국장은 센터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 경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늘부터 6일간 경주에서 펼쳐집니다. 경주시와 한국유소년축구연맹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세계 11개국 20개 유소년 축구팀 4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열전을 펼치며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프랑스 베르사유시와 일본 나라시, 베트남 호에시 등 경주시의 자매도시 5곳도 이번 행사에 초청됐습니다.
경주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국회에서 입법 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농축수산물의 청탁 금지 품목에서 제외해도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좋지만 농축산 어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며 조속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포항시 구룡포읍 하정리 앞 100m 해상에서 36살 박모 씨와 아들 4살 이모 군이 표류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고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에 의해 수영 경계선 밖 먼바다 쪽으로 떠밀려 나가 표류했으며 남편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인근 해상 순찰 중이던 연안 구조정을 급파해 신속하게 구조했습니다. 우리 땅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고 독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독도 그 역사 속으로 특별전이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동특별전에선 독도를 품은 해상왕국 우산국, 다시 찾은 우리 영토 독도 등 5개의 소주제로 나눠 독도와 관련한 사료를 선보이고 해좌전도, 칙령 제41호, 심한해연 고시 등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사료 49점과 독도 사진 20점도 전시합니다. 경상북도의회 10대 후반기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구미 출신의 3선 윤창옥 도의원이 추대됐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도의원 60명 중 57명이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를 골자로 한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축산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악취관리 지역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 허용 기준 이상의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업장 폐쇄나 영업 정지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 법안은 내년 초 공포되고 광역자치단체장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